자, 본인들의 고민한 결과를 봅시다. 로그 함수. 이번에도 질문부터 받을까요? 그럽시다. 내가 앞에 두 페이지를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493번부터 504번까지 해서 본인에게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세요. 497번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아무래도 그래프 단원이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요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등수학 상 때 했던 뭐 직선이니 원이니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요. 절대값. 가우스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옛날 단원들이 등장을 하면 거기서부터 좀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메꾸세요. 원이 나왔으면 원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나 보다 라고 하면 옛날 거 찾아가지고 다시 원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꼴이야. 이게 a와 b를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장에 이런 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얘가 나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중심이 4분의 5. 이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 콤마 0이라는 거예요. 0. 4분의 5 콤마 0. 그리고 이제 16분의 13이 반지름의 제곱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주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선분 PQ가 C의 지름이다. 지름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의 중심이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되면 이 지름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이 여기 어딘가겠지. 여기 어딘가인데 X축 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5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다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지름이다 보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방사상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서 여기를 잡으면 그거에 대한 지름 반대편이 방사상 대칭이 되는 거고 이 두 높이가 같은 거듯이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여기에 대한 이 높이에 대한 반응이 여기 이 지름 반대편에서 이 높이에 대한 반응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PQ가 하필이면 지름이냐, 왜 이 로그 위의 점인데 라고 했을 때 이걸 조건화시키고 싶었던 출제자의 목적은 P의 Y좌표와 Q의 Y좌표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숫자이다 라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로그의 성질과 관련하여 한 번만 더 가보면 제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여기하고 높이가 같으면 얘하고 역수관계다. 이거랑 값이 같으면 역수관계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게 이제 원이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이제 원은 그 목적을 다한 겁니다. 여기가 t면 여기가 t분의 1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4분의 5라는 녀석의 쓰임새가 생겼겠죠. 하나 묻자. 어떻게 쓸래? 4분의 5.
뭘 나눠? 그치? 그거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다 치자. 예? 현서의 머릿속에 이거 중점이야.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분의 5야. 까지 생각했다 치자. 예.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봐. 그럼 우리는 중점만 배운 게 아니고 중항도 배웠어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간격이 같다는 얘기야. 4분의 5가 얘네 둘의 중항이야.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그냥 t와 t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5의 2배 라는 소리예요. 2분의 5. 자,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 2분의 5라는 숫자와 3분의 10 이런 애들이 되게 유명한 숫자예요. 2분의 5, 3분의 10, 4분의 9 이런 애들이 되게 유명한 숫자예요. 네. 여기 그냥 2고 요거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2분의 5는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서로 자연수의 역수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수의 조합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3을 바라보는 고2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짬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손으로 쓰려고 들면 그게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가 t고 t분의 1이야. 근데 가운데가 잠깐 둘이 더하면 2분의 5야? 2하고 2분의 1이네. 이렇게요. 그럼 클리어하고 얘가 2콤마가 된 겁니다. 2콤마. 예, 그러면은 얘가 로그 a의 2겠네요. 아주 심플하게 점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4분의 5,0이네요. 예,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나온 16분의 13을 쓸 일이 생겼죠? 네, 생겼죠? 그래서 R제곱은 X끼리 뺀 것의 제곱 2 빼기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2 빼기 0의 제곱. 네, 루트 씌울 필요 없죠? 어차피 제곱할 건데. 그래서 얘가 제곱수로 안 나온 겁니다. 굳이 4분의 루트 13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16분의 1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4분의 8, 4분의 3 제곱하면 16분의 9 로그 A의 2의 제곱은 16분의 13에서 16분의 9를 뺀 것과 같고 그럼 16분의 4, 4분의 1 다시 말해 요 안이 2분의 1이었단 소리네요. 2분의 1 그러려면 A는 4 바로 암산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원에 대한 기초 내용을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는 아직 이 내용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머리 쓰는 행위도 등한시해버리면 머리는 나중에 쓰고 좀 더 잘하게 된 다음에 쓰고 라고 하면 그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그 다음 머리를 계속 쓰려고 해봐야 돼요. 머리 쓰는 것도 연습과 훈련으로 빨라진다. 자, 또 500번이요. 뭐 수련이가 하나 질문했으니까 수연이가 해볼까? 498번. 500번도 할게요. 자, 이게 비율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 B가 진짜 길이에요. 길이 1. B, 2도 3. 그럼 뭐 A 뭐라 그럴까 이거? A, 2는 4. 이런 거겠죠. 이쪽도 4.
아, 그러면은 A하고 C는 서로 역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모를 때 요 길이는 4 플러스 n에 마이너스가 붙인 애가 되겠죠. 예. 그럴 때 요렇게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중에 이게 부등호다 보니까 예, 자연수 n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있음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냥 아주 단순하게 쓸 것들을 써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 로그 A의 X자리에 지금 여기 아예 대놓고 K라고 솔직히 이거 줄 필요 없거든. 그냥 어떤 점이라고 하면 니네가 알아서 놔도 돼. 예, 근데 친절하게 K라고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A의 K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래 로그 B의 K는 3 그 아래 로그 C의 K는 이게 길이는 4인데 실제로 X좌표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건 Y좌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요 Y좌표는 마이너스 4죠. 예, 요 녀석의 Y좌표는 마이너스 N-4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4개씩을 쓸 거예요. K는 마이너스 4이다. 여기까지는 다 상수고 마지막 로그 D의 K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요. 그럼 대충 가닥이 서지 않을까? 얘가 일단 아주 쉽게 그 지수를 로그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A의 4승은 K이다 이런 거거든요. A의 4승은 K이다.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면은 A는 자리에 얘네 4개가 모두 K를 밑으로 한 지수로 써진다면 내가 이걸 하나의 부등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을 쓰고 싶고 그렇게 해서 A는을 쓰고 싶으면 K의 4분의 1승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닥을 잡았으니 이것도 똑같이 가봅시다. B의 3승은 K이고 그래서 B는 K의 3분의 1승. 오케이. 예. 이것도 한 방에 가봅시다. 그러면 C는 K의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D는 K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분자로 보내면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끝났어요. 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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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 4개를 가지고 저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B는 K의 3분의 1승이고요. 여기다 무슨 작업을 했네요. 루트 C. 다시 말하면 C의 2분의 1승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1승을 하니까 K의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 거죠. 는 커야 한다. A는 그대로 K의 4분의 1승. D에는 이제 제곱을 했네요. 그럼 요거 제곱해봐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되는 것 뿐이니까 K의 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이 K를 지울 건데 지우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통분을 좀 하죠. 8, 3, 24분의 8 빼기 3, 5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K 이퀄 그냥 요거는 4분의 1 넘길 생각하고 4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2 정도 이렇게 해주면 K 지우는데 이때 빨리 위를 봐야죠. K는 1보다 커 작어 이렇게요. 1보다 커 작어 빨리 확인하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럼 K는 1보다 크죠? 그러니 이거 지우면서 부등호 그대로 유지. 24분의 5 4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2 이쪽으로 넘어가면 n 플러스 4분의 2 크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4분의 1 빼기 사실 이거 지금 이 계산은 의미 없죠. 이거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6, 4, 24니까 24분의 1
그러면 n 플러스 4는 작아야 한다. 얼마보다? 48보다. n 플러스 4는 n은 44보다 작아야 한다.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43이겠죠. 이렇게요. 현서? 골라야 돼? 아까 수련회도 500번이었지? 좋아요. 500번으로 갑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뭐랄까, 그 학교마다 달라지는 킬러 문항들 있죠. 자기 학교마다의 킬러 문항. 그거 말고 딱 중에서 중상급 정도에서 어느 학교에든 내기 좋아하는 그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요런 류예요. 요런 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거. 로그에 여기 x에다만 제곱을 해놓으면 이걸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볼 텐데, 얘처럼 로그 전체에 제곱을 해놓으면 이건 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잘 봐두세요. 이게 방법도 기억하는데 에너지가 들지만 또 잘 해놓고 마지막에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즐겨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치환을 해서 좌표계를 아예 바꾸는 문제예요. 로그 2의 y를 캐피탈 Y로 치환할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얘를 제곱하는 행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봐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서 이걸 는 k로 이렇게 놓는다고 쳐. 그럼 y는 k분의 x제곱 되겠지. 그걸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이게 뭘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제곱이. 또는 뭐 x는으로 바꿔서 넣는다고 한들 한 문자로 바꿔서 그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뭐랄까 이제 판을 바꾼다고 그러나? 판을 바꾸는 건데 요렇게 하고 로그 2의 x를 캐피탈 X로 치환하되 다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에서 8까지 라는 x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그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을 넣은 게 제일 작고 8을 넣은 게 제일 큽니다. 그럼 1을 넣었을 때 x는 얼마냐면 0이고요. 8을 넣었을 때 x, 캐피탈 X는 얼마냐면 3이에요. 쳐다보지만 말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y는 x제곱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래프예요. 네? 잘 아는 그래프예요. 어디에만 그린다고 하면 세로축이 캐피탈 Y축이고 가로축이 캐피탈 X축일 경우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왜 그리다 말았냐? 커튼. 네, 요거라고요. 얘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 갑자기 그 스몰 xy가 여기에 갑자기 침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y분의 x제곱의 값을 원해? 니네가? 이 값을 원해.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해. 그러면 그 값을 k라고 하자. 니네가 구하고 싶은 k값. 는 k라고 해버리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이 k 중에 제일 큰 애와 제일 작은 애를 더해달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돼요? 나의 최종 목적을 잊지 마세요. 최종 목적은
이 k가 이렇게 되어서 요 값과 요 값을 더해 달라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다만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캐피탈 X와 캐피탈 Y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것의 양변에 로그 2를 씌우는 거죠. 로그 2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 얘가 로그 2의 y분의 x제곱은 로그 2의 k가 되는데요. 네, 이쪽을 다시 분리하면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k가 됩니다. 또 간편한 보기를 위해 얘를 캐피탈 X로, 아까 치환했으니까 얘를 캐피탈 Y로, 얘를 캐피탈 K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게 하나의 도형이 됩니다. 또 무슨 도형이 되지? 직선이 됩니다. 이제 대충 뭐 하는지 알겠죠?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네? 여기 있는 이 x와 y와 여기 있는 이 x와 y가 같은 xy란 말이에요. 그 같으려면 얘와 얘가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점을. 근데 그냥 얼핏 교점 생각하면 연립한 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럼 안 된다. 왜냐면 얘가 다 그려진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려졌기 때문에 이 일부인 부분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기울기 2짜리 직선을 하나 만들고 그 기울기 2짜리 직선이 뭐 위에서부터 또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다가 얘한테 닿게 될 때 이 마이너스 k의 이때 이 y절편이 요길 말하는 거니까 y절편 값을 각각 구하려고 그 y절편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암만 해도 여기가 최초로 닿는 애 같다. 이 최초로 닿는 애가 누구냐면 적어도 이 좌표선상에서는 3,9가 됩니다. 3,9. 그러면은 3,9를 이 직선에다 넣으면 그때의 k값이 나오겠죠. 9는 6 마이너스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여기가 음수로 나오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y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k라서 그래요.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계속 닿아요. 이게 계속 닿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교점을 만들면 되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점을 만드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되겠죠. 오히려 여기랑 교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직선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 한계점, 얘랑 닿을 때 내려올 수 있는 한계점은 바로 이 접할 때다. 이 접의 순간은 또 우리가 구하는 법이 있죠. 둘이 연립한 다음에 x제곱 이퀄 2x 마이너스 k 그리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제로. 원래 같으면 판별식 제로 하겠지만 이거 판별식 제로의 목적이 수련아 판별식 제로의 목적이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죠. 근데 1 마이너스 2라서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지? 1 그지? 이게 1이 돼야 x-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판별식 제로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별식을 쓸 필요 없이 이때 k는 1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푼 거예요. 지금 이제 다 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럼 k 이퀄 1이 제일 크다. k 이퀄 마이너스 3이 제일 작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마지막 함정이 뭐냐면 지금 캐피탈 K도 치환된 녀석이라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저 최대 최소라고 구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냐면 스몰 k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k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이고, 그걸 원래대로 되돌리면 로그 2의 k이므로 실제 k는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1승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게 진짜 최소값이고 이게 진짜 최대값이에요. 둘이 더하면 8분의 17 이게 되겠죠. 8분의 17 이게 답이에요.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라고요. 이런 거 몇 개만 풀어보면 얘네가 이런 류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문제를 낼 때 그 일정한 뉘앙스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변형을 준다든가, 내가 뭔가 로그의 식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애를 준다든가 이렇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도형화 시킬 대상, 최대 최소를 구할 대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요거 어떻게 했나요? 503번. 이거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게 2학기, 1학년 2학기 때 이차함수 방정식, 방부등식 기억이 확 돋았으면 그때 공부해본 흔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로그라는 기호가 차용됐을 뿐 완벽하게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실제로 로그가 들어간 부분은 계수의 역할이고 얘는 x의 제곱, x 그리고 상수항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절대부등식, 2차 부등식 문제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때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 기억났어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요것만 떨렁 쓰는 경우.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노리는 함정 문제니까. 얘한테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은 확인되어 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 양, 영, 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차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큰 거예요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나 상수 부등식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 만나면 저는 잊어버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1-로그3의 a가 0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0을 만들면 즉 번역하면 a가 3일 때죠. a가 3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얘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0이 돼요. 그 a가 여기 들어가면. 그리고 요 a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얘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냥 1은 0보다 큰 거잖아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얘는 y는 1이고요. 얘는 y는 0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이 x축이 y는 0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놓였는데 이 직선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보다 높이 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럼 그게 맞죠? 참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있어요. 그러니 a 이퀄 3은 옳은 값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a는 3이라는 자연수가 이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으로 만드는 값임을 확인한 거예요. 이 부등식이. 어떨 때는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 값은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판별식 얘기를 하려면 2차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2차는 이제 1-로그 3의 a가 0보다 작네, 1-로그 3의 a가 0보다 크네 이런 건데, 예, 이 0보다 작을 때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죠. 위로 볼록이잖아요. 여기가 음수가 되면. 그럼 위로 볼록인 애가 x축보다 언제나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나, 이거보다? 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도 음의 무한대까지 내려가는 이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가 x축 위로 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 자체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이건 이제 이 자체로 이거 1대라고 하면 a가 3보다 작을 때를 뜻하는 거고, 이 이후에 해에서 얘는 교집합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야 판별식이죠. 이제야. 이제야. 여기 2니까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로그 3의 A 괄호 열고 1-로그 3의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작거나 같다 안 돼요. 여기 등호가 없어서. 여기 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되고 떠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1-로그 3의 a로 묶은 1-로그 3의 a 빼기 로그 3의 a 1-2 로그 3의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데 얘네 둘의 순서를 요렇게 바꿔보면 바로 알아요. 이건 로그 3의 a 빼기 1 이고요. 이건 2 로그 3의 a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3의 a가 치환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한 꼴이라고요. 그래서 로그 3의 a는 부등식으로 따지면 2분의 1과 이거 0 만드는 값이 2분의 1, 요거 0 만드는 값이 1. 1의 사이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a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면 이건 3의 2분의 1승 루트 3이요. 그리고 이건 3의 1승 3이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얘가 대략 얼마인지 알죠? 루트 3이 1.7. 그러니까 1.7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요? a는 2. 원래 얘하고도 지금 교집합 걸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이미 이거하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똑같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와 a는 3이 두 개가 해당 자연수 값이 되는 거다. 논술형으로 잘 나온다고요. 이런 게. 아니 뭐 1학년 때부터 이거는 논술형으로 늘 빈출이었어요. 근데 그게 로그의 탈을 쓰고 마치 로그 부등식인 양 나올 수 있다. 그때 문제를 한 번 더 낼 수 있다.
그때 못했던 걸 지금 채우자. 당신들의 고3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고3을. 물론 내신 열심히 따서 수시로 대학 가는 것도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내신의 결과와 이제 3학년 때 내가 벌충할 수 있는 내신의 결과를 계산해서 그러면 내가 수능을 좀 잘 쳐서 정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지금 1학년 때 건 지나갔으니 그걸 다시 볼 시간은 없다? 전혀 아니에요. 결국 수능은 1, 2, 3학년 토탈리 공부를 얼마나 했나를 묻습니다. 이런 거 빼먹고 잘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 삼각방부등식 가면 똑같이 나올 건데 또.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는 질문이 다 됐나요?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과 이 정도로 질문이 끝날 것 같으면 진짜 잘하는 건데. 그러면 17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는 문제가 조금 과하죠. 505번, 506번. 506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자, 로그 2의 n-x. 여기에 n이라는 정근선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로그 4의 x 플러스 56.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왼쪽으로 56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 그리고 거기다가 k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잡고. 지금 이 안에 글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핵심 조건은 뭐냐? 사각형 ABCD 요거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K라 하자. 그 SK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SK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가 3개, K가 3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변수가, 이게 미지수가 2개 이상 돌아다니면 우리가 약간 살짝 멘붕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고정이라는 방법을 써서 뭐 K가 1일 때 이렇게 막 해보고 K가 2일 때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주어진 조건상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등식은 한번 다 만들어 봅시다. 뭐냐면요. 이 두 로그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그 2의 요 x자리에 내가 알파를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로그 4의 이 x자리에 알파를 넣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일단 이게 성립해요. 그리고 로그를 달고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혼란을 주니까 이 로그의 밑이 통일시킬 수 있는 녀석이면 통일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것은 로그 2와 로그 4는 서로 제곱의 관계인데 보통 같으면 얘를 2의 제곱해서 앞으로 빼서 지우겠지만 로그를 지울 때는 잘 안 그렇습니다. 로그를 지울 때 그렇게 지우면 달 한쪽으로 루트가 남아요. 그러면 귀찮아지니까 오히려 밑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거를 2에 제곱하면 4가 되죠. 대신에 여기도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가 앞으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되니까 로그 4, 로그 4를 이렇게 지우면 결과적으로 n-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56과 같다. 뭐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킵 해두고 다음 이 직사각형의 넓이 나와야 죠. 넓이 넓이 SK 구해야죠.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얘가 SK니까 K에 대한 변수가 주변수란 말이에요. 그럼 K를 어디다 넣어?
이 함수인 여기다가 넣었을 때의 높이 로그 2의 n-k 이렇게요. 요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높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체가 높이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로 사용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요 높이하고 얘하고 맞물리는 이 x좌표 d가 나와야 가로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할 겁니다. d의 x좌표를 제가 뭐라 그럴까요? t 쓴 적 없지. t라고 해볼게요. t.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로그 2의 n-k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k를 넣었을 때의 높이와 이 그래프에 t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으니까요. 그럼 로그 4의 t 플러스 56이 같다. 아까 위에 알파 넣었을 때랑 비슷한 결과긴 한데 그때는 이제 알파 같이 넣은 거고 지금은 하나는 k 하나는 t를 넣은 거죠. 그리고 이 t를 놓은 이유는 t를 k로 표현하기 위해서니까 방금 전과 똑같이 얘를 로그 4의 n-k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로그 4, 로그 4를 지우고 t는 n-k의 제곱 마이너스 56이다로 쓸 수 있습니다. t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가로를 구하려고요. 가로. 예. 가로의 길이는 k 마이너스 t니까요. 예. 그래서 k 마이너스 n-k의 제곱 더하기 56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풀어헤 쳐가지고 뭐 얘랑 계산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놔두려고요. 자, 이제 요 말 해봅시다. SK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SK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요. 먼저 k-n-k의 제곱 더하기 56이라는 가로와 로그 2의 n-k라고 하는 높이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온 조건을 잘 보시면 어디 갔어? 자연수 k 값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k는 다 자연수입니다. n도 문장에 보시면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나요? 자연수 n에 대하여죠. 그러니까 자연수 n이에요. n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의 제곱, 그럼 정수, 56 빼기 정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이거 무슨 짓을 해도 자연수예요, 이거. 얘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 음수가 되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가로인데 뭐, 가로. 길인데 뭐. 길이라서 양의 정수임을 생각하면 이건 웬만하면 자연수라고요. 지금 우리가 자연수가 되네마네의 이 관건은 얘한테 있는 거라고. 로그는 웬만하면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n-k가 될 수 있는 녀석을 후보를 좀 삼아보자면 n-k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거나 또는 4거나 또는 8이거나 또는 16이거나 또는 32이거나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다 후보 맞아요. 다 후보 맞는데 지금 우리는 K의 개수를 문제 삼기 때문에 이 등호를 K는으로 만들어 볼게요. K는 주인공이 K라고. 그러니까 K가 n-보다 작은 애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k는으로 바꿔보면 k 넘어가고 2가 넘어오면 되니까 n-2거나 n-4이거나 n-8이거나 n-16이거나 n-32이거나 이렇게 예, 뭐 이론적으로 한없이 나올 수 있겠죠. 요는 뭐냐면 이게 누가 제일 커요? 이 중에 n-2가 더 큰 애니 n-4가 더 큰 애니? n-2가 더 큰 애죠. 어떤 자연수에서 2를 뺀 거, 얘는 4를 뺀 거니까 1로 갈수록 요렇게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K라는 아이가 자연수로서 3개가 되려면 그 중에 3개는 반드시 얘 그리고 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가능성의 K들은요, 이 가능성의 K들은 해당 조건을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요 3개가 딱 되고 여기서부터는 해당 범위를 벗어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해당 범위라는 게 뭐냐? 바로 보시면 이 K를 내가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가 포인트죠. 이 알파보다 K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K가 될 수가 없는 애 아니야. 이 값이 되니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요 K가 가지고 있는 자연수들 중에 아니 뻔하잖아요. 자연수가 되려면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들이 조금씩 쫄아드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딱 3개 저렇게 들어가 있고 이 n-16이라는 K는 알파보다 뒤로 가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3개가 이 3개예요. 그러니까 K는 무지하게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n-16이라는 이 중에선 제일 큰 애가 얘니까 애가 알파보다 뒤로 가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너는 직사각형을 못 만든다. 같을 땐 어때요? 같을 땐 n-16이 K가 알파랑 같아져 버리면 그때도 직사각형은 못 만들죠. 이해됩니까? 알파보다 K가 오른쪽에 있어야만 이쪽 하나 생기고 이쪽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K라는 라인이 알파랑 똑같아져 버리면 저쪽하고 이쪽 그래프랑 만나는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직사각형이 아니라 선이지, 선. 그래서 이렇다고요. 지금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n은 알파 플러스 16일 때가 최대란 얘기입니다. 딱 이거 등호 성립할 때가 최대란 얘기죠. 그럼 그 n 이퀄 최대일 때의 알파 플러스 16을 여기 이거 언제 쓰나 했는데 이제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알파 플러스 16 빼기 알파 16의 제곱 2의 4승의 제곱 2의 8승이 되죠. 256은 알파 플러스 56. 그래서 알파는 256 빼기 56. 200이 되는 거고요. 그 200이 여기로 돌아오면 n의 최대값은 216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좀 과해요. 네, 과해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킬러 문항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최종 목표지로 삼으면 그래도 얘를 아예 그냥 손도 안 대고 아예 들어본 바도 없고 아예 고민도 안 하는 것보단 한 발짝씩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다 해볼만 하고요. 해설지 보면 또 그도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이참수와 혹시 질문 있어요? 몇 페이지? 없어요? 그럼 이제 해설지를 나눠줄 테니 지난번과 요령은 동일. 지난번에 나눠준 지수함수 해설지와 같이 나눠줬는데 뒷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피드백과 풀어보고 확인하고 이건 모르겠네 가서 질문해야겠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 너희는 그날 거기 앉아서 풀고 나는 몇 마디 쭈글거리고 그리고 끝.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면 발전이란 건 안 일어나겠지. 발전이란 건 늘 상호작용이에요. 저는 뭔가 제시했고 당신들이 집에 가서 다시 자기만의 시간에 그걸 되돌려오고 거기서 생겨난 의문을 저를 통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권장합니다. 이거는 뭐 내년이 됐든 뭐가 됐든 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늘어?